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의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시간. 오늘은 여성 변호사님들 특집으로 여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뭐 여자분들은 아니라 모든 골퍼들의 고민이죠. 비거리. 비거리를 초간단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잘못 접근을 하세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자, 양나래 변호사님, 비거리가 정말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아까. 네네네. 네. 잘 맞았을 때. 잘 맞았을 때. 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비거리가 많이 나갈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네, 대로요? 편하게. 일단 공을 토우에 맞춰야 돼요. 토우요? 네. 왜요? 네? 왜요? 토우면 여기 앞쪽인데? 네, 앞쪽에. 왜요? 힐 맞추면 생크가 나곤 하니까. 정 가운데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토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정타에 가깝게 아. 되니까. 왜냐면 보통은 아마추어들을 휘두르려고 할 때 채가 멀리 어퍼. 가서 이제 엎어쳐서. 힐에 맞으면 엎어치니까 아. 토우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쳐야 정타가 그건 맞더라고요. 꼼수. 자, 그건 꼼수. 자, 최시영 변호사님께서 네. 장타를 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알고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던져야 된다. 어떻게 던질까요? 그러니까 스냅 손목을 가볍게 해가지고 네네. 헤드 무게로 던져라. 아, 약간 좀 네. 정답이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대부분의 지금 여자 변호사님들이라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를 할까요?라고 많은 아마추어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체중 이동을 해야 돼요. 골반 이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몸통 회전을 해야 된다고 80% 이상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걸 먼저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골프에서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전체적인 몸과 팔. 팔의 스피드를 먼저 늘린 다음에 몸통의 회전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팔이 늦어요. 팔이 늦는 상태에서 몸을 빨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팔이 못 따라오겠죠. 네. 슬라이스 빵. 네, 그러니까 슬라이스 나고 때려치려고 하면 슬라이스 나고 훅 나고 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팔의 스피드를 빨리 늘려야 돼요. 팔의 스피드를 빨리 늘리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팔은 여기인데 몸을 늘리고 이런 느낌이죠. 약간 따로 늘리는 네.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쉬운 거예요. 팔의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습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법 같은 경우는 이런 동작을 한번 본 적도 있을 거예요. 프로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아니면 중계방송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제가 한번 그냥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제 동작을. 제 피니시가 어디서 끝났나요? 앞쪽이요. 이쪽.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탄성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피니시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죠. 네. 장타를 치거나 빨라지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세게 치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탄성, 샤프트의 탄성까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강제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거꾸로 잡고요. 샤프트 아니면 스틱이나 보세요. 하나, 둘. 소리가 두 번 나야 돼요. 이렇게. 오늘 리액션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원리를 설명해 주면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팔을 올바르게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인 것이 하나.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골프에는 궤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레일이라고 하면 올바르게 갔다가 같은 길로 내려오면 꺾어지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매끄럽게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길이 좋지 않아요. 꾸불꾸불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해서 뭐 엎어치거나 아니면 뭐 캐스팅이 되거나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럼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의식 중에 내 몸에 두 가지를 좋게 해주는 방법. 궤도를 좋게 하고 내 귀를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스피드, 팔의 스피드까지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올바른 길로 가야 올바르게 내려오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을 칠 때는 양 발을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중 이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된 다음 그 이후에 체중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면 팔로만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야지 중심을 잡혀놓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되게 세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길하고 놓고 발 붙여놓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자분들도 충분히 꿈의 거리 양대 변호사처럼 200m 나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박가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변호사님, 네네. 아까 긴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거 받으실 거예요? 저 유틸리티? 네, 아, 좀 유틸리티. 이렇게 멀리 나가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멀리요? 네, 일단 네. 제가 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치려고 그러면 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네. 방향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공부터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냥 쳐보세요. 문제점을 네. 저도 봐야 되니까 보고 파악을 해드릴게요. 다 공통적이죠. 왼팔이 다 빠져요. 왼팔이 빠지고 어깨는 옆에 있고 머리는 잡혀 있고 팔은 옆으로 가고 이게 다 공통이에요. 왜 그렇게 공통이 나왔을까? 첫 번째가 머리 고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멀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럼 헤드의 스피드가 우리는 멀리 나가려고 할 때 골프에서는 세게 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많이 이렇게 헤드 꼬아야 스피드. 된다? 아니요. 아니요. 헤드 스피드가 네, 원심력으로. 왜냐 그러면 그렇지. 헤드 스피드란 우리는 세게 치라는 말을 안 해요. 장타를 얘기했을 때 헤드 스피드를 늘리세요. 그 헤드 스피드라는 거는 빠르게 쳐야 돼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 파괴력 어찌 됐던 이 물체, 이 골프채가 갖고 있는 물체가 공을 맞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파괴력이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파괴력은 힘에는 질량 곱하기 스피드입니다. 질량 곱하기 힘이 아니에요. 네. 질량 곱하기 스피드예요. 그 질량이라는 건 헤드의 무게고 이 스피드를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러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빠르게 휘둘러야 그렇죠. 될까요? 팔을 빠르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을 빠르게 해야 돼요. 팔을 빠르게 해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승현 변호사님 똑같아요. 이러면 빠를까요? 이렇게 하면 빠를까요? 네, 고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개를요. 백스윙을 들고요. 이승현 변호사님 못 쳐도 돼요. 다만 바닥만 때리시면 돼요. 네. 바닥을 일단 1번 때리는 걸 연습할게요. 이거는 기술적인 걸로 안 갈게요. 자, 그냥 바닥을 일단 먼저 때려보세요. 오, 좋다. 그렇지. 이 정도. 이거를 어느 정도 때려야 되냐면요. 이 정도로 때려야 돼요. 더 세게. 네, 더 세게 빵. 그렇지. 그 정도 오, 때리고요. 좋다, 좋다. 때리는가 동시에 공 보지 마세요. 네. 어디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오, 오. 아예 저렇게 하늘을. 네, 그냥 빈스윙 할게요. 아. 바닥 때리고 하늘. 아이고. 괜찮아요. 네. 지금 이렇게 치세요. 아, 네. 네. 하늘. 자, 공 안 봐도 돼요. 그냥 치세요. 자, 놓고 들어서 바닥 때리고 하늘. 오, 훨씬 좋아졌어. 공이 떠서 희한하죠. 네. 근데 폼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진짜로요. 탈났어. 그거 봐봐.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네. 네. 저렇게 되셔야 돼요. 네네, 근데 되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왜 여기도 아니고 여기 보라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대로 헤드는 나가요. 그러니까 헤드가 잘 보세요. 헤드가 공이 있으면 공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거의 대부분 잘못 알고 게 옆으로 치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저희 공 때리는 변호사한테 한번 빌드업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내 기준으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헤드는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 그러면 이걸 손으로 하는 것보다 시선을 바라보면 네. 헤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아.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을 끝까지 보고 머리를 들지 말라고 알았는데 네. 오히려 폼이 좋아지고 공이 더 잘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가 가는 방향으로 제 시선을 보내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지. 들어서 바닥 빵 때리고 천장 보세요. 하늘 보세요. 바닥 빵 때리고 바닥 빵 때리고 하늘. 그렇지. 와.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 엄청 늘죠. 네. 들어서 바닥 빵 때리고 그냥 하늘 보세요. 시선은.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몸이 조금 반듯하게 서요. 네. 거기서 이제 타이밍만 맞추시면 공은 똑바로 멀리 가십니다. 하늘.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피희 씨가 아까 최초를 하는 것보다 좀 편하게 쓰죠. 네. 그 느낌으로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바닥 빵 때리고 하늘. 그렇지.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세요. 100m도 넘게 나갔어요. 저 2kg 100 네. 넘어본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공 맞는 느낌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치고 나서 몸 되게 편하죠. 네. 네,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고개를 이렇게 시선을 네, 시선 치고 헤드와 같이. 그렇지. 그런데 되게 중요한 네. 거 그거 먼저 한 거. 바닥을 떨어뜨려야 돼요. 네. 바닥 떨어뜨리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바닥을 치고 네. 시선은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때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하시면 네, 돼요. 네, 네.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치셔서 네. 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연습하시면 네.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의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숏게임 편을 응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동작이 똑바로 된 건지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근데 숏게임은 한 가지의 거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10m도 있고 20m도 있고 30m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숏게임 영역에 들어가고 어프로치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부분 어프로치 10m 어떻게 치세요? 박시영 변호사님. 이렇게 톡 20m는 조금 더 올려서 톡 30m는 30m는 저는 이렇게 해서 칩니다. 그런데 항상 10m에서 20m, 30m 항상 숏게임 원체 잘하시니까 네, 그래도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그거의 고민을 오늘 완벽하게 없애주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숏게임을 배울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거리를 조절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숏게임을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9시, 뭐 11시. 그래서 백스윙의 크기, 여기면 10m, 여기면 20m, 여기면 30m. 이렇게 이제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왜 그러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가리키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이거는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체의 근력과 유연성이 틀린데 남들이 10m 가라고 나라고 10m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거리를 올바르게 보내면서 자기만의 거리를 찾는 그 응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키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어프로치를 하고 올바르게 항상 일정한 어프로치. 내가 항상 10m를 보내고 싶으면 10m, 20m를 보내고 싶으면 20m를 보낼 수 있는 숏게임을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팔꿈치를 굽히지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거리를 조절하는 요소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알고 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스윙의 크기로 알려드리는 걸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스피드로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제가 작게 들어서 이렇게 치면 몇 미터 갔을까요? 40m.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들었다고 10m, 20m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서 풀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치면 뭐 얼마나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스윙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지나다닌다는 전제 조건 하에 스윙 크기가 일정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를 갈 수 있는 거고요. 짧게 들어서 세게 치면 멀리 가는 거고 크게 들어서 부드럽게 치면 적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은 있어야겠죠. 그 기준점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어드레스 1편에서 알려드렸던 방법과 두 번째, 오른쪽 팔꿈치입니다. 이 오른쪽 팔꿈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요. 이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에 백스윙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형태에서 그러면 사람마다는 틀리겠지만 갈 수 있는 백스윙이 한계가 생깁니다. 저는 여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거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이렇게 10개 정도 치세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평균 비거리가. 아니면 비슷하게 떨어지실 거예요. 단 절대 얘가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냐면 오른팔이 구부러지게 되면 잘 보세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한계점, 이 락이 걸려요. 백스윙에 락이 걸리지만 오른쪽 팔꿈치가 빠지게 되면 한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10개 정도 치면 자신만의 평균적인 비거리가 나옵니다. 그게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스피드로 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거리인 거죠. 자, 여기서 응용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금 56도 클럽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52도나 피칭 웨지를 쓰면 똑같은 스윙에서 거리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뭐 프로들 같은 경우는 런닝 어프로치를 할 때 피칭 8번, 9번, 7번까지도 해요. 뭐 유틸리티도 하고 거기까지 롱아이언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럽을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웨지 하나 갖고 해요. 웨지 하나 갖고. 그럼 여기까지는 클럽만 바꾸면 여러 가지 비거리가 나올 그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거리를 다양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m가 간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틀었지만 더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한 번은 더 세게 칠 수 있겠죠. 이거 어려워. 우리가 이제 쉽게 거리를 일정하게 보내는 거는 합리적으로 스윙 크기가 좀 커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 락과 이걸 해놨더니 오른쪽으로 구부리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계점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키울까요? 이호영 변호사님. 보폭을 넓. 그렇죠. 보폭을 넓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항상 일정한 컨택과 일정하게 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저도 오면 여기까지 왔죠. 자, 요 상태에서 보폭을 약 편안할 정도로 요 정도만 벌려볼게요. 그런데 최초에 왔던 것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벌려볼게요. 조금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자신만의 거리를 10개 정도씩 평균적인 거리를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폭을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폭이 늘어났을 때 허리 높이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킹과 우리가 힌징을 유지하시면 제가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자신만의 연습법으로 찾으셔야 돼요. 요게 10m가 아니다. 자신만의 거리를 찾는 방법. 그래서 제가 딱 놓고 이렇게 해서 구부러지지 않았고 이렇게 쳤더니 10m. 같은 클럽으로. 다른 클럽으로 쓰면 무조건 또 거리를 많이 해야겠죠. 자, 이렇게 놓고 그대로 가서 보폭을 조금 넓혔어요. 넓혔더니 스윙이 좀 커져서 이렇게 치면 20m. 같은 스피드. 이렇게 들어서 보폭을 조금 많이 벌려서 그대로 가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더 응용을 해서 그 추후에는 뭐 코킹이나 아니면 이제 힌징이 딱 들어가면 한계점 코킹하면 똑같이 가서 이렇게 치면 네. 공이 꼽혔어요. 한계점 코킹하면 똑같이 가서 저쪽으로 탄도가 좋아지니까 꽂아버렸네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쇼게임을 알려드리거든요. 남들이 10m 간다고 그건 제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근력에 맞춰서 내가 가장 편한 거리를 하나를 기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클럽을 또 응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폭을 통해서 이 스윙의 크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최초에 말했던 여기서 스피드를 조금 더 줄 것이냐 뭐 줄일 것이냐까지도 추후에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박가능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저는 아이언. 아이언! 근데 한번 쳐보시죠. 그래도 게임 하셔가지고 우리의 돼지, 토끼 이런 거 강남 스타일 했기 때문에 레슨비, 그거를 레슨비를 냈다. 제가 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잊고 있었는데 멘탈이 갑자기 흔들리네요. 아닙니다. 네. 요 정도 멘탈 갖고는 본 게임 들어가서는 승리하지 네. 못합니다. 잘 맞았지 왜? 예, 잘 맞히시는데요? 오, 뭐 미거리도 어마무시합니다. 야, 오늘 이렇게 하고? 최승호 변호사님 쉽지 않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뒷땅이 잘 네네. 나고요. 하나만 더 쳐보시죠.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원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많은 걸 알려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하나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제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는 네. 잘 맞았는데 살짝씩 뒷땅이 나고 있어요. 네. 빈 스윙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네. 처음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저 네. 보신다고 하고 처음에 이렇게 빈 스윙 했잖아요. 네네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스톱. 자, 거기서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네. 자, 왼팔 어떻게 돼 있으세요? 아, 예, 있네요. 그게 굉장히 그렇게 빈 스윙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나.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자, 스톱. 자, 거기서 이제 조금 불편한 거 되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딱 두 가지만 포인트를 고칠게요. 빈 스윙 하면서 얘는 이렇게 뻗어 있고 겨드랑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깨는 이렇게 똑바로. 아, 서요. 제 클럽 한번 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호영 변호사님이 맨 처음에 들어오셔서 빈 스윙을 하는데 치킨닝을 하고 있네. 네, 이런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스윙에서는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왼팔이 뻗어 있고 겨드랑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뻗으세요. 여기가 떨어지면 안 돼. 자,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얘가 빠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랑 붙어 있는데 얘는 가고 얘는 여기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펴서 똑바로. 되게 쉽죠. 이 간단한 동작을 때리고 똑바로. 네, 그냥 빈 스윙만 딱 5번만 할게요. 똑바로. 똑바로. 그렇지. 이 동작이 아직 어색하죠. 네. 이 동작을 만드셔야 돼요. 때리세요. 똑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피니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똑바로까지만. 있는 힘껏 때리고 똑바로. 치세요. 자, 있는 힘껏 때리고 똑바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우, 좋습니다. 폼이 엄청 좋아졌어요. 타이밍은 어차피 3개에서 5개만 치면 금방 잡힙니다. 바닥 때리고 똑바로 해요. 그냥. 그렇지. 좋습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마지막. 힘 빼고 넘기세요. 끝. 와, 이게 그 두 개가 어렵네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폼은 엄청 좋아졌거든요. 네. 진짜 프로처럼 나와요, 약간.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만 한 5개에서 10개? 공 맞는 거 상관하지 말고 그 동작만 하시면 돼요. 때리고 똑바로. 그렇지. 그러면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네. 요거는 편집해서 나갈 거지만 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때리고 똑바로. 그렇지. 살짝 오른쪽이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2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원래 왼쪽이 좀 안 좋아요. 왼쪽도 안 좋고 오른쪽 힌지가 좀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일단은 왼쪽이 풀려야 오른쪽도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금처럼. 거의 이제 동시에. 좋습니다. 지금. 반듯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반듯하게.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치니까. 이게 만약에 헤드페이스라고 하면 네. 백스윙을 들어서 그쵸. 이렇게 치니까 거기에 잘 보세요. 왼팔을 당기면 헤드는 열립니다.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왼팔을 당겨서 열리기 때문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는 게 싫으니까 오른쪽으로 팍 풀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스퀘어를 맞추는 건데 자세는 진짜 좋아졌어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게 해요. 그냥 빵 치고 일어나세요. 그냥.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떠셨습니까? 연습해야 되겠네요. 네,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건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잘못된 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 그렇죠.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슨한 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의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빌드업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풀스윙까지 다 배우시고 쇼게임까지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골프에서 가장 스코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퍼터. 근데 이제 퍼터를 오늘 배울 건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셋업, 어드레스, 그리고 올바른
퍼터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대부분 알고 있기로 최동호 변호사님, 퍼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퍼터 진자 운동. 진짜 운동. 기본 셋업은 어드레스. 내 눈에서 네, 공을 공의 떨어뜨려서 위치. 그렇죠. 네, 아, 공.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어느 정도 되시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샷하고 퍼터하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샷의 그립법은요, 제가 1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 손목을 좀 자유롭게 쓰고 올바르게 잡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다면 퍼터는 절대 손목을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0m, 30m 정도의 롱퍼팅을 할 때는 조금 써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터는 10m 이내나 15m 이내에서 정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손목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 파지법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옆에서 봤을 때 그립이라는 거를 아이언 그립을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립 공을 하나 놓고 옆에서 셋업을 해보시면 자, 이 그립의 끝이 내 팔뚝을 벗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올바르게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을 때 손목을 제가 위아래로 커킹과 힌징을 잘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클럽을 들어서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퍼터는 손목을 극도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지법 같은 경우는 그립의 파지법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이언이나 드라이버의 파지법, 그립의 파지법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건 단순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샤프트를 있는 부분을 잡고요. 여기다 팔뚝에다가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쭉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손목이 굉장히 쉽죠.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 확인, 이렇게 하면 맞는 거. 그래서 옆에서 딱 봤을 때 왼쪽에서 만약에 왼쪽에서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샤프트가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손목이 굉장히 자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아이언과는 좀 다르게 손목을 조금 많이 쓴다고 해도 못 쓰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똑같죠. 오른손도 우측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잡아도 내 손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일자로 진자 운동은 하기가 유리하죠. 그렇지만 손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니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손목을 좀 극대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퍼터 같은 경우는 굴리는 운동이고 굳이 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립이 옆에서 봤을 때 손목을 자제하는. 그래서 이제 프로들 보면은 손목을 조금 더 안 쓰기 위해서 옆그립이라는 것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도 그립의 샤프트가 내 팔뚝하고 일직선으로 올라가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 정도만 아셔도 쉬워요. 그리고 공의 위치는 아까 최성호 변호사님이 알려드렸듯이 제가 딱 똑바로 놨을 때 이렇게 떨어지시면 돼요. 왼쪽 아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있기로는 아이언을 배우고 드라이버 배우고 거의 마지막에 퍼터를 배워요. 저는 근데 퍼터를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고 조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이언 셋업을 배웠을 때 우리는 셋업을 배우면 우리의 척추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퍼터를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치시면 절대 퍼터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셋업이 들어가야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우리의 눈 위치, 왼쪽 눈 위치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왼쪽 눈과 지면이 평행이 돼야 항상 일정한 셋업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처럼 셋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척추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꿀팁은 이 척추각보다 내 얼굴이 있으면 내 얼굴과 지명을 평행하게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셋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과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잘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항상 일정한 눈 높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똑바로 놔야 내 얼굴과 지명하게 평행하게 놔야 내가 어떠한 이 퍼터의 스트로크를 할 때도 똑바로 하기가 좋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얼굴만 각도만 이렇게 든다 그러면
아크가 굉장히 크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로들의 중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샷하고는 좀 틀리게 약간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정수리가 직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셋업을 하고 공과 위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좀 고수분들은 아실 거예요. 쪼아친다 그러죠. 쪼아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크도 똑바로 다니는 게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부폭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편한 위치. 너무 넓잖아. 불편하잖아. 너무 좁잖아요. 자기가 편한 게 좋다면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맨 처음에 그립을 잡았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밑에서 잡아서 올리든가 위에서 잡아서 내리든가 그리고 항상 공의 위치 똑바로 왼쪽 눈 밑에 여기서 지면과 평행하게 놓고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던 퍼터의 스트로크와는 완벽하게 다른 스트로크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거 이 정도만 아셔도 최소 5타에서 10타는 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가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의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퍼터를 또 알려드릴 건데요. 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셋업을 배웠잖아요. 그립법하고 어떠한 어드레스법을 알려드려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최소 5타에서 10타는 줄여드는 그런 퍼터의 거리를 맞추는 방법과 그리고 조금 더 수월한 그립법 이런 것까지도 응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슨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듯이 기본적인 셋업은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목에 대한 꿀팁. 요 뭐 여기서 끝나면 또 이제 제가 골프계 허준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이거는 집중하고 저장하고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의 타수가 바로 줄어듭니다. 제가 1편에서 그랬어요. 손목을 극도로 자제해야 된다. 자, 이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대충 알고 계시고, 자, 오늘 딱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만 알아도 응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손의 힘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퍼터는 손목을 극도로 자제하기 때문에. 자, 그립을 잡습니다. 그립의 부분은 거의 다 고무로 되어 있죠. 옆그립을 잡다가 기본적인 왼손이 위에 있고 오른손이 아래에 있다는 그립으로 향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손목을 극도로 자제하고 퍼팅을 할 거냐면요. 왼손은 화살표가 있다면 힘을 어디로 당길 거냐면 내 몸 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은 밑으로 내릴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힘을 꽉 이렇게 약간 찢는 느낌이죠. 이렇게 찢는 느낌.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깨와 힘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삼각형이 항상 일정하게 힘이 일정하게 분배가 되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손목도 극도로 자제가 되죠. 다만 이 힘을 뺀다면 대부분 이런, 제가 좀 오버는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아래로 찢어라. 요거는 그냥 외우시고 하시면 스트로크가 바로 변합니다. 자, 두 번째 응용을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왼손 밑으로 내리고 오른손 위로 올리고 왼손 올려요. 이것도 손목의 힘이나 손의 힘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손목은 극도로 자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하시면 돼요.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아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걸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게 될까요? 최성우 변호사님. 겨드랑이를 붙여라. 아, 있나요? 아, 있어요? 땡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그립법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수건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잡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땡기고 밑으로 내리고, 두 번째는 밑으로 내리고 땡겼어요. 자, 세 번째는 왼쪽을 왼쪽으로 땡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땡길 거예요. 그립을 잡고 이쪽으로 당기고 들어가면 중간에 힘이 딱 걸리면서 락이 되겠죠. 이 락이 되면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어깨하고 몸통까지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오각형을 만들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각형을 만들어라 해서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시면 제가 이 모든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오각형을 만들어서 똑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밀어야죠. 짜부를 시키면 됩니다. 아. 그렇지. 자, 왼손과 오른손을 짜부 시킬 거예요. 이렇게 짜부. 짜부를 시켜서 가면 손목의 힘이 굉장히 단단하게 되고 똑같이 오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오각형을 유지하면서 스트로크가 되면 변화가 많이 오겠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고 가장 좋은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알려드릴 꿀팁은 어떤 것이냐. 퍼터는 방향성이 중요할까요? 거리감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거리. 그렇죠. 대부분 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커터 거리를 맞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쪽이 타겟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손을 잡고 퍼터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하는 거는 거리감을 맞히는 거는 기술일까요? 감각일까요? 감각이요. 그쵸, 감각이죠. 왜? 제가 최성호 변호사님한테 공을 던진다고 돈 던져려면 저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재지 않고 대충 이렇게 던지면 그게 사람은요. 감각적인 거 10m에서 15m 안짝에서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을 살리는 연습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공을 보고 맞히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계속 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짧고 어떨 때는 뻥 나가고 그럼 그게 무서워서 또 짧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자, 옆으로 섰어요. 옆으로 섰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쪽이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손으로 던져서 치는 게 정확할까요? 오른손으로 던지는 게 정확할까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답은 나왔죠. 자, 이 연습은 타이거 우즈도 시합 전에 무조건 하는 연습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을 맞추기 위해선 오른손의 감각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거리를 못 맞추기 때문에 쓰리퍼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오른손 한 손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왼손 한 손, 오른손 한 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먼저 쳐보는 거예요. 왼손에 주머니에 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리가 있다면 원하는 거리를 퉁 쳤을 때의 느낌과 왼손을 잡고 한 손으로 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왼손이 굉장히 불안할 거고요. 오른손은 조금 되게 편안하게 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알고 거리감을 맞출 때는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4발자국, 8발자국 이렇게 알고 물론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좋지만 여기서 짧게 들어서 세게 칠 수도 있고 크게 들어서 짧게 치면은 거리감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친다면 내가 백스트로크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오른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실질적으로 공을 친 다음에 왼손은 가볍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백스윙 그리고 오른손으로 스트로크까지 해주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거리감하고 감각을 키운 데는 굉장히 좋은 연습. 요거는 타이거 우즈도 시합 전에 무조건 10분 이상 하는 연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법 이거는 그러면 뭐 같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 연습 거리감의 연습과 기본적인 셋업 그리고 쇼퍼팅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접목이 되신다면 두 가지 다 한 번에 응용해서 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4가지 나한테 맞는 방법 그리고 굉장히
두 손을 잡고 자세를 잡기보다는 오른손을 한 손으로 퉁퉁 치는 연습을 5번에서 10번만 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치감, 스트로크 이런 것까지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감각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정도 치시는 분들이 거의 3퍼터를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퍼터로 끝나면 다행이죠. 4퍼터도 하고 그러니까. 자, 거기서 2퍼터 이내로만 끝내도 최소 10타 이상은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받을지 알 것 같아요. 드라이버 받겠죠. 아,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롱아이언 5번. 아, 로가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되게 좋습니다. 네. 자, 또 2회 출연 만에 또 네. 레슨권을 또 네. 해가지고. 처음 이제 연장까지 레슨 받게 가서 됐습니다. 레슨. 아, 네. 쳐보시죠. 네. 자, 5번. 7번보다 더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거기 왼쪽으로 갈 때도.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번 아이언 치는데 7번보다 안 나가요. 네. 6번에. 그게 왜 그럴까요? 제대로 이걸 제가 채를 못 쓰고 있다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정타가 안 나는 거죠. 정타가 나오면 뭐든지 다 똑같이 나갑니다. 똑같은 스피드. 자, 쳐보세요. 네. 하하, 그렇죠. 자, 몇 개 쳐보세요. 다치고 나서도 아하. 완전히 아, 이거 네. 자세도 다 망가지고. 네, 하하, 이거 또 막힌 열이 또 많구먼. 또 뚫어줘야 되겠구먼. 자, 하나 더 쳐보세요. 왼쪽을 갔어요. 자, 일단 홍두표 변호사님 레슨 받으세요? 아침에 가서? 아니 요새는 아예 뭐 한 달 다치고 나서는 아예 안 가고 그 레슨도 안 전에는? 받았. 그 전에는 레슨 중간에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래요? 네. 네, 알았어요. 네. 일단 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플레이 하나하고 단기적인 거 오늘 칠 수 네. 있는 거 하나 바로 두 가지 네. 알려드릴게요. 네. 백스윙 들어서 스탑하고 계세요. 다시 놓고 딱 진짜로 치겠다는 생각으로 백스윙 드세요. 후덕 가만히 있으세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힘들면 내려도 돼요. 그렇죠. 몇 초? 자, 백스윙. 후덕.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죽을 것 같죠? 네. 이러니까 골프를 못 치는 거야. 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백스윙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네. 좋아요. 수덕. 잘 보세요. 다음 스윙 어떻게 나갈 것 같으세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임팩트 포지션 봐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됐다. 공이 안 뜨는 원인이 나왔네요. 잠시만 가만히 있으세요. 공은 여기 있어요. 네. 공의 상체와 머리가 어디 있으세요? 아,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이 안 뜨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잘 보세요. 네. 저 보세요. 저 보시면 네. 제가 송득변 변호사님의 왼쪽 어깨를 때린다고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이 왼쪽 타겟에 제가 손바닥으로 여기를 네. 지금 맞힐 거거든요. 여기를. 네. 근데 백스윙이라는 걸 들어서 네. 다음 스윙을 살짝 내렸더니 이러고 있어요. 안 보이죠? 네. 맞는 게 우연이 있지 않을까? 네. 한 방 맞으면 네. 우연. 근데 잘 맞으면 이게 실력인 줄 알고. 이걸 단순한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네. 갈게요. 얘를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고치려면 백스윙도 또 고쳐야 돼요. 네. 홍두변 변호사님 왜 제가 백스윙 들어서 왜 네. 들고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왜 네.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갈비뼈 나가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는 그냥 못 쳐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좀 못 쳐도 되니까 이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네, 플레이 네, 한번 네, 가보세요. 네. 백스윙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레슨이 아니라 네. 그냥 이거를 장작 패듯이 팰 건데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제가 이 옆모습.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히 얘기해서 내가 공의 어디를 봐야 되냐는 거거든요. 공의 어디를 봐야 되냐? 우측 옆면을 봐야 돼요. 네. 시선의 포지션은.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 또는 여기를 봐요. 왜냐하면 이 클럽으로 당연하게 여기를 때리잖아. 네. 못을 박아도 옆으로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나는 못을 여기 위에를 보고 옆에를 이렇게 박고 있으니 삐뚤어지게 맞겠죠, 못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을 해서 백스윙은요, 지금까지 배운 거 솔직히 얘기해서 송득 변호사님 네. 아침마다 연습 많이 하신 건 아시는데 네, 네. 그렇게 하면 갈비뼈 또 나갑니다. 네, 맞아요. 뼈부상하기 때문에 백스윙 네. 들어오세요. 네. 가만히 있어요. 힘들죠? 힘 빼세요. 아, 네. 그렇지. 그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겠죠. 그게 송득변 변호사님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네. 송득변 변호사님이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백스윙의 어떤 동작, 왼팔이나 이런 걸 뻗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백스윙이라는 거는 어찌 됐든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뭐예요? 공을 잘 치는 거죠. 똑바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네. 왼쪽으로 똑바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던지고 싶은 방향으로 던지고 싶은 만큼 내가 정해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올라가다 공 맞히 급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 백스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백스윙입니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폼 안 이상하죠. 이렇게 쳐도. 근데 이렇게 치면 치는 사람 본인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너무 배우면 이렇게 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편하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골프를 안 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를 하셔야 돼. 네. 근데 왜 안 치는 것 같이 쳐야 될까요? 안 아파야 되니까. 네, 안 아파야 되니까. 네. 이렇게 쳐야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치면 100개 치면 아파요. 이렇게 치면 365일 1000개를 쳐도 안 아프거든. 네. 그럼 이렇게 쳐서 365일 1000개를 치면 실력이 더 늘겠네. 단순한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송득변 변호사님 완전히 쓰세요. 여기서 완전히. 자 이렇게 됐죠. 네. 완전히 서서 공 우측 옆면 봅니다. 그리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세게 치지 말고. 자 이렇게 딱 10개만 칠게요. 네. 뭐 그냥 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지. 자, 어드레스. 투더. 완전히 쓰세요. 우측 옆면 봐야지. 그렇지, 빵, 퉁. 그렇지. 자, 그대로 치세요. 수더. 완전히 서야지. 그렇지, 우측 옆면 봐야지. 네. 퉁 쳐요, 퉁. 세게 치지 말고. 굿, 그렇지. 자, 송득변 변호사님 모르겠죠? 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백스윙과 스윙이 완벽하게 지금 엄청 좋아졌다고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이고 머리 고정하고 이렇게 치니까 공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쓰죠. 네. 이렇게 쓰는 거 같죠? 네. 근데 방송 보시잖아요. 네. 이야, 내가 프로가 스윙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서서 네. 이게 듣고 서서 그 느낌으로 가서 그냥 바로 그 느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게 선 느낌이에요. 그 우측 되게 많이 봐야 돼요. 얼떨떨하죠? 네. 오늘 똑같을 거예요. 얼떨떨할 거예요. 내 방송 보시고 네. 이거 해서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불생아들 데리고 불생아들. 네. 카메라 감독님 지금 밑에 보셨죠? 네. 본인은 내가 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네. 이걸 처음 하면 이렇게 치는 느낌 나거든요. 막 이렇게. 그죠? 네. 프로처럼 변하셨습니다. 네. 갈비뼈 나갈 일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아마추어들에게 갈비뼈 나간 보람이 있네요. 네. 이렇게 연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가리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파이널 특집인 만큼 오늘은 원포인트 레슨은 없습니다. 이거 아쉬워요. 네, 오늘 너무 아쉽다. 제가 레슨 해주고 제가 지면 어떡해. 그래서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티샷인 드라이버를 야비하게 절대 죽지 않고 오일하지 않고 그런 방법.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 주변의 숏게임. 네. 숏게임을 뭐 뒷땅 탑볼 없이 한 번에 그린에 올릴 수 있는 약간의 미스가 나더라도 큰 미스가 나지 않는 일명 야비한 드라이버와 야비한 숏게임 시리즈. 자, 요 두 가지만 아신다고 해도 그냥 바로 열타는 줄어드니까 제가 오늘 요 방법을 먼저 드라이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웨지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연습용 스틱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웨지가 이제 뭐 짝대기라고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냥 가운데 놓으세요. 가운데 놓고 예를 들자면 지금 티는 없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두 가지. 어떤 게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되냐면 드라이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운데보다 살짝 왼쪽에 놓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공이 놓는 위치에다가 이 샤프트를 하나 딱 일자로 놓고요. 예를 들자면 빈 스윙을 한번 할 거예요. 어드레스를 똑같이 하셔가지고 그냥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컨트롤 샷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펀치샷 느낌? 4분의 3 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4분의 3 스윙을 연습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컨택하기가 쉽죠. 그렇죠. 컨택하기가 쉬워서 정타가 나기가 쉽고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컨택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작게 해서 약간 거리는 한 10에서 20m 정도가 덜 간다고 해도 일단 우리가 좁은 페어웨이나 아니면은 뭐 꼭 살려야겠다. 막 가면 막 좁은 데 있잖아요. 필드 가면 막 뭐 해저드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요럴 때 그냥 무조건 똑바로 공만 살리자.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20, 230 정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치셔도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인 거리에서 5에서 10m 정도뿐이 비거리는 줄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샤프트를 놨잖아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똑같이 하는데 채를 반 인치만 짧게 잡으세요. 그러면 공과 조금 가까워지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 인치만 짧게 잡고 백스윙을 딱 들어서 빈스윙을 천천히 한번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머리의 위치입니다. 머리의 위치가 거의 대부분 약간 드라이버를 세게 치거나 풀스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을 보고 이 선보다 뒤에서만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체중 이동은 없다. 오른발은 붙여놓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헤드의 원심력이 조금 빨라지면 살짝 이 정도는 뜰 수가 있다. 야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구 스윙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일단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딱 하고 원래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반 인치. 나는 조금 더 짧게 잡고 싶다. 1인치까지도 괜찮습니다. 1인치까지 잡고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펀치샷 느낌, 4분의 3 스윙의 스윙을 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치고 나서 머리가 이 선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팔은 쭉 뻗어져 그 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한 60, 70m 세게 치면 아니면 뭐 200, 한 5, 60m 정도 가는데 거리가 한 240m 정도 가면서 방향성도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보장받고 컨택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는 요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드라이버는 풀스윙을 한다. 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무기를 개발을 하시면 좋으니까 되게 쉽죠. 반 인치나 1인치 정도 잡고 치고 나서 그냥 양발을 붙여놓는다는 느낌. 붙여놓고 이렇게 휘두르는다는 느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머리가 이제 떨어졌을 때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 있잖아요. 오른쪽 귀가 약간 이렇게 된다는 느낌. 이렇게. 그러면 내 척추각과 내 턱선, 척추각, 팔이 일자로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머리만 따라가도 체중이 굉장히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뭐 뽕샷, 슬라이스, 훅 이런 게 동반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놓고 원래보다 살짝 짧게 잡고 똑같은 스윙에서 이런 느낌. 그래서 나가네요. 네, 채보다 내 머리가 뒤에. 그대로 있으면 제 어깨, 이 귀가 머리가 돈 게 아니라 귀가 오른쪽 어깨에다가 약간 이렇게 붙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운 스윙의 느낌은 오른쪽 어깨가 살짝 붙인다는 느낌에 약간 4분의 3 스윙을 하면 약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치시면 바로 거리를 한 10m 정도 손해보고 방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오비 나서 두타 있는 것보다 해저드 나서 벌타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사님 그렇습니다.